네,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치 리더십 부재로 대미 경제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모시고 더 거칠어질 통상 압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백순 고문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 미얀마, 주 호주 대사, 그리고 국회의장 외교 특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마구마구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 외교 전문가로서 이럴 때 우리나라의 지금 놓인 위치, 우리 주요 가장 큰 상대국 미국은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얘기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나 관망하는 시간 없이 미리 그동안에 자기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정책들을 막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국내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게 정부 간 대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실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도 통상 문제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보면 북핵 협상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북핵 협상. 벌써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운을 띄웠지 않습니까? 핵 보유국이라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운을 띄운 것은 이제 북한이 여기에 호응만 해오면 이 올해 안에도 북미 간의 협상이 이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이루어진 동안에 우리가 현 정국이 빨리 정상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면 올해 안에 우리는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해지고 그러면 완전한 한국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해요. 계속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좋았다. 그렇죠. 스마트가 똑똑한 친구다. 뭔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금 뭔가 지금 기대를 하면서 뭔가 액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자꾸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까? 그래 보이죠. 북한의 반응을 지금 유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당시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때와 지금 좀 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트럼프도 자기도 이제 일기 집권할 때는 자기도 준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북핵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1년 반 정도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임기 중반에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벌써 일기 때 경험도 다 있고 지금 자기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문 발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문 발차를. 아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더 강화될 거다. 트럼프 1기 때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통상 정책으로 보면은 어떻게 좀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통상 정책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통상 정책에 이제 트럼프가 제일 생각하는 게 일단 무역 불균형 그걸 시정하려고 그러는데 1기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FTA 협정,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맺은 FTA 협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기 때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그 부분도 쓰겠지만 아예 이제는 관세를 무기화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세, 보편적인 관세 외에 징벌적 관세까지 이제 더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조세 분야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 이런 것도 감면 이런 걸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그런 이제 통상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됐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미국에 이게 수출하지 말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결국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이게 일반 경제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전에 한번 이렇게 토론을 그렇게 한때 봤는데 그 사람은
관세가 부담이 되면 그 외국 공장들이 결국 미국 와서 공장을 지을 거 아니냐.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 일자리 늘어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게 그게 또 트럼프의 공약이니까 네. 이제 결국 관세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론입니다. 네, 관세, 뭐 교역, 무역하는 거 싫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다행히 관세 우려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취임 직후에 바로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 그렇게 좀 예상들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에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자기도 이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관세를 그 정도로 부과한다는 것은 최대치를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협상에 따라 가지고 각국의 상황도 보고 그리고 다음에 각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뭐 딴 나라가 미국의 이제 요구 조건을 얼마큼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세의 그 부과 시기나 세율 같은 걸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도 60%까지 최고 부과를 하겠다는 거 지금 이제 한 10% 정도로 시작하겠다 하는 거는 계속 이제 협상을 해가면서 그걸 조절하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관세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국도 들어가는데 보편 관세가 정말 부과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 지시를 이제 내렸으니까 우리는 무역 협정 한미 FTA가 있습니다. 1기 때도 개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어떤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지금 8대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미국에서 55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한국도 당연히 FTA 개정의 대상 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557억 불 중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무역 신장률을 보는 게 우리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거의 60% 이렇게 신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 FTA 지금 현재의 FTA가 자동차 교육에 있어서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 미국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손보려고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쿼터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마 숫자적으로 서로 이렇게 미국에 이만큼 수출하면 미국 차를 한국에 어느 정도 좀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방산 문제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이제 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이 방산 시장 그다음에 국방 이게 무기 체계를 새로 이렇게 확충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8번째로 많이 무역 적자를 지금 미국이 안겨주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자동차다. 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면 좋겠는데 이게 안 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쿼터제 같은 게 들어가면 우리 자동차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 좀 타격이 좀 우려되겠네요.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분이 있대요. 마이클 비먼 무역 대표부 대표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여러 가지 무역 문제 협의할 때 쟁점으로 삼을 게 정부 조달 분야다. 이 정부 조달이라는 게 시장이 꽤 큰 걸로 아는데 왜 이 정부 조달 분야가 쟁점이 될까요? 혹시 이분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미국의 연간 조달 시장이 정부 조달 시장이 3,400억 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3,400억 달러. 3,400억 불이고 이제 그 중에 한국의 뭐 다른 이렇게 중소기업들 제품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조달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보면 미국의 방산 시장에 한국 이제 방산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가 더 커지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그 진입 장벽을 좀 더 높이려고 그러겠죠. 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사실 미국은 계속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미국산 제품을 사라. 근데 지금 미국 방산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미국 이게 군부에서 요구하는 그 국방성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그 속도로 방산 제품을 이렇게 공급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간을 한국이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면 근데 무역 흑자가 더 커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게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인데 자동차를 비롯한 뭐 꼭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재도 많이 팔 텐데
여튼 뭔가 무역 적자, 우리는 미국의 흑자인데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압력을 좀 완화시키려면 줄이는 방법 좀 있습니까, 우리? 줄인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그 미국의 에너지. 그렇죠. 미국 뭐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계속 이제 미국 에너지를 많이 팔아서 미국을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와 이제 원유와 가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제 수입하는 게 그게 무역 흑자를 좀 줄이는데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석유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하드 흑자를 좀 줄이는 방법.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이 관세 정책은 아직 이제 정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보편 관세잖아요. 뭐 물론 중국의 관세를 때려도 우리 경제가 간접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한 20%.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협상용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협상용이지만 전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요? 트럼프는 결국 다 많이 아시지만은 그게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말까지 하면서 뭐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국별로 이게 얼마만큼 관세를 어느 시기에 부과할지는 이제 각국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겠죠. 페이스는 속도는 조절하겠지만은 부과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대외 수입청이라는 것도 새로운 이렇게 정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기도 했죠. 그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세 전체를 수입되는 관세를 전부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딴 데 쓰겠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고 그럼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정 적자를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의 그걸 일부를 또 메우겠다니까 그 이제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인 좋은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근데 이제 결국은 수입 관세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결국은 이렇게 국내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를 유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도 이게 인플레이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이게 높은 인플레이가 유권자들 자극을 해서 트럼프가 이제 이긴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리고 자기도 이 취임 연설에도 그랬고 이걸 이제 앞으로 물가를 진정시키겠다, 다운시키겠다는데 이제 관세가 거기에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이제 속도나 이렇게 이런 걸 좀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관세 예고한 대로 할 것도 같지만 실제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특히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영향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좀 예상이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 입안될 때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관심인데 미국의 대외 무역 관세 이런 주요 정책을 집행할 이게 행정부 인사들이 좀 면면이 드러났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을 왜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이제 장관들은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인선은 다 된 셈이죠. 그러니까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그 사람이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이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CEO 출신이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제 수단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사람이 스캇 베센트는 재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또 자기 혼자서 이게 키스퀘어라고 그러는 헤지 펀드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수입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신경을 쓰자 그러면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국가 경제보좌관이죠. 경제보좌관 아니고 이제 경제보좌관이고 그 사람은 여러 번 미국 대선에서 그 공화당 후보들의 그 경제 자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앞으로 미국 트럼프 2기에 경제의 기본적인 이렇게
기조를 네. 이제 이 사람이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제미슨 그리어라고 제니슨 그리어. 예, USTR 대표죠. 예. USTR 대표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도 USTRF 대표로 근무를 했고 한미 FTA 개정에도 이제 관여를 한 사람이니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큰 축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하나의 기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각에서 중국, 러시아와 조금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좀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의 큰 틀,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현재가 유지돼야 합니까?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의 계속 이제 여태까지의 그 발언들을 보면 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위협, 최대 위협과 장애물은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완전 확고하게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또한 그러한 중국의 굴기를 이게 뭐라고 견제하는데 남아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지 못하면 그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자,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제 위험을 축소한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아예 경제 분리, 디커플링으로 갈 겁니다. 물론 디커플링이 된다고 해서 뭐 미중 간의 모든 경제가 옛날 구냉전 시대처럼 다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상당히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분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게 되고 경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중러 북방 삼각 안보 협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걸 또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봐서도 우리한테도 굉장히 자위 차원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뭐 강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러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를 바로 적대시 관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대화를 계속으로 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통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접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복선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교. 너무 단순 외교, 아주 단순 명쾌한 외교라는데 복선 외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외교 관계 전략 잘 들었습니다. 외교 전문가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